지금 전 세계 해운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한 척의 배가 폭발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중국 조선 프로젝트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베껴 세계 1위를 노리던 중국의 야심이 불과 19시간 만에 바다 위에서 폭발로 끝났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복제의 시대가 끝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참사의 배후에 한 사람의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냉철한 기술이사로 불렸지만 한국에서 한 문장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면은 훔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슬로 노르라인 해운사 본사 37층 회의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피오르드의 잔잔한 물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기술이사 마르틴 베르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보고서에는 한국 조선소의 견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LNG 운반선 한 척에 2억 5천만 유로라고요? 납기는 또 어떻고요? 2년 6개월이라니. 마르틴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효율과 속도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기술이란 숫자로 환산되는 무언가였고 신뢰란 계약서 속 조항에 불과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한국 조선소의 LNG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가격과 시간 면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후베이 조선그룹 부회장 천웨이였죠. 그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마르틴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천 부회장님, 무슨 제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천웨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마르틴 이사님, 저희가 한국 조선소의 독점을 깨겠습니다. 같은 LNG선을 절반 가격, 절반 납기로 제공하겠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르틴의 눈빛이 번뜩였죠. 절반 가격이라니 그건 7,500만 유로를 의미했어요. 납기는 1년 3개월. 마르틴은 숫자에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천웨이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복제는 혁신보다 빠릅니다. 저희는 이미 완벽한 설계를 확보했어요. 이제 생산만 하면 되죠. 마르틴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길진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엔 이미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2억 5천만을 절약하면 회사 주가는 급등할 겁니다. 이사회는 그를 영웅으로 칭송할 거예요. 좋습니다. 계약하죠. 마르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천웨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마르틴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보다 숫자가 중요하지. 결국 이윤이 정답이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거대한 재앙의 시작 버튼을 눌렀다는 것을요. 13개월 후 상하이 남쪽 조선소 부두에는 거대한 LNG 운반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길이 340m, 높이 60m에 달하는 이 배는 햇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선체에는 노르스타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마르틴은 부두에 서서 배를 바라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됐군. 한국보다 절반 가격에 절반 시간에. 언론은 이미 떠들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LNG선 시장 진입 한국의 독점 시대 끝나나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죠. 마르틴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했어요. 이제 효율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결과를 선택했죠. 하지만 출항 이틀째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선박의 냉각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죠. 선장은 긴급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전 6시 42분 화물창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폭발이다. 3번 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했어. LNG 탱크의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던 겁니다. 영하 160도로 유지되어야 할 액화천 연가스가 순식간에 기화하며 탱크를 찢어버렸죠.
50m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았고 17만 톤의 화물이 바다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원 23명은 간신히 탈출했지만 배는 완전히 불타올랐어요. 2억 유로의 손실이었습니다. 오슬로 본사에서 긴급 전화를 받은 마르틴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뭐라고요? 폭발?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했습니다. 위성 영상은 타오르는 배를 생생하게 보여줬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블룸버그는 노르스타호 참사 효율 추구의 대가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죠. 효율의 제왕, 탐욕의 패배로 무너지다. 마르틴은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피오르드는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참사 이후 사흘 만에 노르라인 해운사의 주가는 38% 폭락했습니다. 보험사는 책임 회피에 나섰고 투자자들은 분노했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고 마르틴은 단상에 홀로 서야 했습니다. 회의실은 차가운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마르틴, 자네가 이 모든 걸 초래했네. 절반 가격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거 아닌가? 마르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죠. 계약은 즉시 취소됐고 중국 조선소와의 모든 거래는 중단됐어요. 언론은 마르틴을 탐욕의 상징이라 불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조차 그의 이름을 조롱했죠. 한편 중국 후베이 조선그룹 본사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선 천웨이의 얼굴은 창백했죠.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운영상의 실수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거센 질문을 쏟아냈죠. 설계를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천웨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조선소 내부에서는 격렬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어요. 수석 엔지니어 한 명이 회의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도면은 완벽했는데 바다는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천웨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도면은 있었지만 기술은 없었던 거죠. 마르틴도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사고 보고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분노와 혼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6주 후 노르웨이 해양안전국의 최종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마르틴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죠.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어요.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사용한 설계도는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것과 99.7% 일치했죠. 도면을 훔쳤다는 건가? 마르틴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랐어요. 도면은 완벽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전혀 구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수 합금 제조 기술, 극저온 용접 기법, 냉각 시스템의 정밀 제어 이 모든 것이 빠져 있었죠. 도면만 훔치고 영혼은 훔치지 못한 거였어. 마르틴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기술을 숫자로만 봤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마르틴은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왜 한국의 LNG선이 세계 최고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 마르틴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거제도로 향했죠. 거제도는 세계 최대 조선소가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버스가 섬을 가로지르는 동안 마르틴은 창밖으로 거대한 크레인들과 도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수십 척의 배가 건조 중이었죠. 마르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본사 마르틴은 수석 엔지니어 김도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도연은 56세의 베테랑 기술자였죠. 그의 손엔 오랜 세월 쌓인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김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틴 씨, LNG선은 도면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철학이거든요. 마르틴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철학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김도연은 그를 공장으로 안내했죠.
거대한 용접실에선 한 기술자가 3cm 용접선을 30분 동안 작업하고 있었어요. 마르틴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영하 180도를 견뎌야 하는 용접이기 때문입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죠. 다음으로 마르틴은 급저온 테스트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엔 두 개의 탱크 샘플이 놓여 있었죠. 하나는 한국산, 하나는 중국산이었어요. 김도연은 두 샘플을 영하 180도로 냉각했습니다. 한국산은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중국산은 3분 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보세요. 도면은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마르틴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기술은 단순히 숫자나 도면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수십 년의 경험과 철학 그리고 신뢰의 산물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마르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도면은 훔칠 수 있지만 철학은 훔칠 수 없습니다. 우린 배가 아니라 신뢰를 만들거든요. 그 순간 마르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슬로로 돌아온 마르틴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엔 15명의 이사들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모두가 마르틴에게 실망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마르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켜고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는 김도연이 진행한 실험이 나왔습니다. 한국산 탱크와 중국산 탱크의 극저온 테스트였죠. 중국산이 균열되는 순간 회의실에선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영상이 끝나자 마르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 정신이 있나? 우리가 이미 입은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 1조 5천억 원이야. 마르틴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신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리가 잃은 1조 5천억은 탐욕의 대가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얻을 신뢰는 그보다 훨씬 값질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반대파 이사들은 마르틴을 비난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투표가 진행됐고 10명 대 5명으로 마르틴의 제안이 통과됐습니다. 마르틴은 긴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해냈습니다. 노르웨이의 결단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노르라인 한국조선소와 재계약 신뢰 우선 선택이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죠. 이코노미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도면은 훔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다. K조선의 부활.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가 첫 번째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중국과의 계약 6척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발주를 돌렸죠. 일본의 미쓰이와 미국의 쉐브론이 뒤따랐어요. 불과 3개월 만에 27척의 LNG선 발주가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중국 후베이 조선그룹은 완전히 고립됐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천웨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우린 도면을 가졌지만 영혼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마르틴은 오슬로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천웨이를 비난할 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같은 실수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 후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부두에는 태극기와 노르웨이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완성된 LNG 운반선 노르트러스트호의 인도식 날이었죠. 마르틴은 감회의 저저배를 바라봤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운반선이 아니었어요. 그건 신뢰의 상징이었죠. 김도연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르틴 씨 축하합니다. 이 배는 50년은 거뜬히 버틸 겁니다. 마르틴은 미소를 지었죠. 김 선생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제게 진짜 기술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인파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천웨이였죠. 그는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마르틴은 놀라 물었습니다. 천 부회장님, 어떻게 여기 계시죠? 천웨이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부회장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기술 연수를 받고 있어요. 배우는 학생이죠. 마르틴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죠. 거기엔 경쟁이 아니라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함께 배웁시다. 인도식이 시작됐습니다. 샴페인이 선체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죠. 노르 트러스트호는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마르틴은 부두에 서서 배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태극기와 노르웨이 국기가 함께 펄럭였습니다. 김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바다는 정직한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도면이 아니라 철학이고 진짜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수익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지만 그 위에 실린 신뢰는 영원히 빛날 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